화려한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메이저 리그 사커 본부의 집무실 불빛은 쉘 에너지 스타디움의 종료 휘슬이 울린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밤새도록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례 없는 긴박함 속에 축구계의 판도를 바꿀 기념비적인 성명서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MLS는 위험 지역 내 공격수를 향한 폭력적인 반칙에 대해 징계 규정 조정을 공식 검토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메마른 행정 문서에 불과했지만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국제적 위상을 자랑하는 한 리그의 법전이 오직 한 남자 때문에 그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친 몸싸움을 수반한 미국식 축구를 표방하며 거구의 수비수들이 스타 선수를 쓰러뜨리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던 리그가 왜 로스앤젤레스 FC의 단 한 번의 승리 직후 이토록 서둘러 공격수 보호를 위한 법적 장벽을 세우려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대중적인 수수께끼처럼 떠올랐고 그 해답은 생명력 없는 통계 수치가 아닌 극동에서 온 황금의 발이 어떻게 휴스턴 다이너모의 방어 체계를 초토화했으며 나아가 한 국가의 축구 시스템 자체가 그들이 보유한 가장 고귀한 다이아몬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게 했는지에 담겨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휴스턴 다이너모는 단순히 진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쉘 에너지 스타디움은 LAFC에게 늘 고전적인 원정길이었으며 텍사스의 후덥지근한 열기와 관중석의 적대감이 뒤섞여 숨막히는 압박감을 조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2주 동안 4경기를 치러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은 선수들의 체력을 바닥까지 긁어냈습니다. 미국의 회의적인 평론가들은 대한민국의 국보인 손흥민이라 할지라도 30대를 넘어선 나이에 휴스턴의 거친 수비수들을 상대로 중앙 공격수로서 그 체력적 고문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은 오직 손흥민을 고립시키고 짓눌러 버리겠다는 일념에 500전술이라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모든 예측은 미국의 실리주의가 아시아의 광휘를 잠재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기울었고 사람들은 손흥민이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드는 상대와의 싸움에 뛰어드는 대신 휴식을 취했어야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진 광경은 믿음이 부족했던 자들의 모든 의구심을 모욕으로 되돌려놓았습니다. 5명의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인 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의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전반 37분, 경기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손흥민이 전설적인 팬텀 드리블을 장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미끄러지며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2명의 수비수를 유연하게 따돌린 뒤 왼발로 번개 같은 슛을 날렸습니다. 비록 상대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에 막혔지만 그것은 잠자던 맹수가 깨어났음을 알리는 준엄한 경고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정점은 전반 추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막으려다 절망에 빠진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손흥민의 발목을 겨냥해 잔혹하게 발을 짓밟는 반칙을 범했습니다. 이는 관중석 전체를 술렁이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고 어떤 예술가라도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을 법한 파괴적인 행위였습니다. 주심은 망설임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때 손흥민의 표정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고통에 뒹굴지도 과장된 연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왕의 품격을 유지하며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그 고요함은 곧 후반전에 쏟아질 거대한 분노의 폭풍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폭발은 후반 56분에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의 전술적 안목이 MLS 수비수들의 이해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모든 선수가 벌칙 구역 안에서 뒤엉켜 혈투를 벌이고 있을 때 손흥민은 오직 천재들만이 포착할 수 있는 공간의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로 잰 듯한 패스를 마크 델가드에게 연결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9명의 상대 수비수를 단숨에 무력화했습니다. 경기의 유일한 골이 터지는 순간이었지만 그 골의 영혼은 손흥민의 비현실적인 어시스트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반 76분 손흥민은 다시 한번 휴스턴의 수비진을 초토화했습니다. 폭발적인 속도와 노련함으로 상대 선수 부자의 2번째 레드카드를 유도해낸 것입니다. 냉철하리만큼 차분한 그의 활약 앞에 휴스턴 다이너모는 단 9명만이 남겨진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LAFC의 승전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MLS의 행보에 담긴 수수께끼를 풀어봅시다. 왜 그들은 손흥민이 쓰러진 직후 그토록 서둘러 규정을 강화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손흥민이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에 있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비열한 반칙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반응이나 보복 없이 묵묵히 일어선 그의 모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곳에 축구를 하러 온 것이지 저열한 술수에 무너지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메시지였습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을 향한 이러한 파괴적인 행위가 방치된다면 단순한 선수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영혼을 잃게 될 것임을 직시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거대한 브랜드 가치를 지닌 황금 광산이자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매 주말 텔레비전을 켜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이유입니다. 규정의 변화와는 사실상 손흥민은 그런 조잡한 방식으로 건드리기엔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암묵적인 인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강인한 의지로 보수적이었던 축구 시스템 자체를 진화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MLS의 조치가 왜 역사적인 발걸음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효과가 나타나기 전과 후라는 두 시대의 극명한 대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변화 이전의 MLS는 예술가들의 무대라기보다는 검투사들의 격투장에 가까웠습니다. 레드카드는 보통 한 경기 출전 정지에 그쳤고 상벌위원회는 실제 신체적 폭행 수준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징계를 가중했습니다. 창의적인 공격수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예술가들은 늘 악의적인 태클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발목 짓밟기와 같은 치명적인 반칙도 그저 위험한 플레이 범주에 묶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고통스럽게도 과거의 법전은 보편적인 공정성만을 방어했을 뿐 프로 도살자들 앞에 놓인 경기장의 예술가들을 방치했습니다. 스타 선수들의 발목은 실리적인 전술의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 이후 바야흐로 문명화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이제 의도적인 발목 짓밟기는 단순한 레드카드 사안이 아니라 최소 2에서 3경기의 출전 정지라는 강력한 징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수비수들의 연봉과 경력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강력한 억제책입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이제 발목 부위의 모든 접촉 상황에 대해 VAR 리뷰를 의무화하여 어떠한 은밀한 반칙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식 성명서에 공격수 보호라는 문구가 최초로 강조되었으며 장기 부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MLS가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발효한 이른바 예술가 보호법입니다. 손흥민은 리그에 적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리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에 걸맞은 수준으로 격상되도록 표준을 바꿔놓았습니다. 축구계 곳곳에서 찬사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분석가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우리가 알던 MLS는 끝났다. 이제 손흥민의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영향력을 과거 프리미어리그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라리가가 메시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노력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으로서 미국 땅에서 이를 일궈낸 손흥민의 사례는 더욱 특별합니다. 우리는 경기장 위에서 또 한 명의 감독을 보고 있다. 그가 템포를 조절하고 상대의 퇴장을 유도하는 방식은 지적인 지배력 그 자체다. 라는 전설적인 선수의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LAFC의 동료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보가 보여준 위력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골을 넣은 마크 델가도는 감격에 젖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득점을 보지만 그 직전에 보인 손흥민의 눈빛은 보지 못합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그의 발을 짓밟았을 때 저는 이제 끝났구나. 그는 교체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우리에게 차분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 공간으로 뛰어가라. 공이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패스는 기적처럼 도착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뛰면 마치 신의 보호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는 멍든 상처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고통을 상대를 파괴하는 동력으로 삼을 뿐입니다. 심지어 휴스턴 다이너모의 팬들조차 손흥민이 교체되어 나갈 때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각종 SNS에서는 이른바 국뽕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육으로 손흥민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법으로 그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풀밭 뒤에 맨발로 나아가는 그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휴스턴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LAFC의 4연승을 위한 승점 3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프로축구계에서 손흥민의 독존적 지위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단 3경기 만에 5개의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곳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이곳의 축구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는 통계 수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그는 그 어떤 리그라도 열망하고 반드시 보호해야만 하는 끈기, 재능,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 품격의 상징입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하러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법의 보호를 받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오늘 쉘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은 전광판의 점수판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국가의 제도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한 개인의 의지가 강대국의 축구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갔습니다.